오늘 우리 경남교육노조는 뭐 질문지를 한 10가지 정도 축약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단순히 조합원들 홍보용으로 오늘 또 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또 위원장과 교육감과 위원장은 만나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비공식적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대담은 보다 조금 공식적으로 전향적 답변을 우리가 좀 받아내고, 이후에 추진 과정들을 우리 또 사용자인 교육감님께서 각 부서에 지시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선 우리 공무원 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우수 공무원 노사 문화를 만들어 주어서 정부 포창까지 이렇게 받게 된 데 대해서 조합원들께 고맙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무술년입니다. 무술년,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무술년이 무자가 없을 무자, 술은 술수주자. 그래서 올해 1년은 술 좀 적게 먹는 무술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무원 노사 관계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보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우리가 몇 가지 한다고 했습니다만, 학습 휴가, 또 이런 그것이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참 크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로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 언제나 어떤 요구와 주장과 교섭과 협의, 합의 이런 것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 나가자. 그것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노사관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얼마나 상호 존중에 의한 신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다른 어떤 곳보다도, 다른 어떤 기관에도 지지 않을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 조합원들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떤 문제든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교육감님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 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라든지 바람의 방향도 바꾸고 물꼬를 트고 하는 부분들은 가지고 계시는데, 보다 더 경남교육청 각 부서장들께서 조금 공격적인,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령이나 각종 규정에서 위배되는 사항들은 정부 부처의 건의로 계속하고 있고, 현재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전국 최초다, 전국 유일하다,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전국 최초로 경남교육청 공무노사가 조금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각별히 부탁을 좀, 지시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어떤 외형적인,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합의가 되면 외부적인 환경하고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갑시다. 이렇게 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조합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그 맛에 사실은 이제 공무원 공직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최소 어느 정도까지는 직급에 조금 승진을 하고 퇴직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임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쁘겠지만 중기 계획을 조금 발표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조금 승진할 수 있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근로 조건을 교육감님께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거 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전체 직렬별, 직급별 이렇게 정원에 관해서 이제
같이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사무관 쪽은 우리 도단위 전체 평균보다도 그 비율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어서, 뭐 사무관 쪽은 내가 손을 지금 대는 것이, 이제, 그것보다, 6급, 7급 쪽은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에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조금 여유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4% 정도씩, 6급, 7급 4% 정도씩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제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하되, 이 부분이 또 어떤 소수직렬 쪽이나 어떤 직렬별로 뭐 사무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거나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이게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는 그 논의를 해갔으면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그 너무 미리 아주 촘촘하게 규정을 해버리면 어떤 기관을 또는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기능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예측 가능하고, 내가 어느 정도 지나면 뭐 한 직급 승진하고 정년할 때는 어디까지 가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측 가능한 인사와 함께 어떤 단체 기관 운영자로서 어떤 융통성,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 그 두 개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지금 뭐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다 더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승리를 조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베이비 부머 세대, 지금 57년, 58년, 59년, 우리 뭐 62년생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지금 퇴직 러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7급으로 퇴직하고 아직도 6급을 달지 못하고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하고 퇴직하는 이런 제도는 교육감님이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세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의 총회임금제 제도, 이런 제도는 우리 공무원 노조가 상시적 구조조정 도구다. 그 다음에 인력 탄력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력 감축 계획 수단이다. 그래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13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만 초임금제 제도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초임금제 제도 폐지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입장을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도 우리 또 소위 말하는 진보교육감님들 의견들을 한번 중지를 모아서 정부 측의 초임금제 제도 폐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우리 교육도 교육 자치가 궁극적으로는 학교 자치로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개의 꽃밭에서 100만 송이의 제각기 다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이 나는 우리 교육 자치가 나아가야 될 어떤 종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공무원 정원, 예산의 집행 이런 데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완벽하게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는 국민들이나 도민들에 대한 신뢰도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시도 교육감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그 교섭력도 중요할 것 같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어떤 그 단합된 힘, 이것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사가 힘을 합해서 지방자치를 빨리 이루어내고 완성해내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행정실 업무 매뉴얼도 지금은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연도별, 월별, 그 다음에 우리 교육 공무직원들
그 인건비와 관련한 통합 노무관리 업무 매뉴얼, 그다음 근로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당해월에 공문을 바로 보내서 당해월에 지급하라는 공문, 이런 부분들도 TF를 통해서 교육 공무직원 그 인건비와 관련한 통합 노무관리 업무 매뉴얼을 TF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실 지방공무들 업무 경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시작이 조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그 공무원 노조 담당하고 공무직 담당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공무직의 이 전보까지도 생각을 하고 뭐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뭐 그냥 전부 부서별로 지역별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자는 이야기 저는 뭐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이 공무직 전보까지 같이 되면 뭐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어서 장차, 그 노조나 공무직이나 이런 쪽을 담당하는 것은 한 과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로, 우리들은 그 일의 양은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 우리 인건비 계산, 어디 뭐 어느 부서에서는 그 인건비 계산 이거 한다고 막 그냥 뭐 날을 샌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이제 그런 부분 좀 더 빨리, 프로그램화해서 이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당장이라도 실무 추진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도 같이 합니다. 뭐 제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매뉴얼이 매뉴얼을 작성하는 그 어떤 과정이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라는 것하고 또 그 매뉴얼이라는 것이 뭐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매뉴얼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 변경하는 절차, 과정, 뭐 이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내가 뭐 이야기 듣기로는 4월달, 10월달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는데 그 변경이 되는 것이 얼마만큼 어떤 담당자들의,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가라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노조가 요구를 하고 우리가 실무자들이 담당 부서에서 또 판단하고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예. 다음 5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설 통합학교 관련해서 두 분의 국회의원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병설 유치원 겸임 발령 또 겸임 수당과 관련한 또 질문을 또 국회의원들이 해주셨고 이 사항들 속에 시도교육감 분들이 문제를 함께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시도교육감 협의회 그 실무협의회에서도 안건이 교육청에서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렸는데 1월달 교육감도 총회에서는 우선 조금 더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왔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 그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그 보수 규정, 임용령 요 규정에 따라서는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 지도교육감 협의회 또 곧 또 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대담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병설 유치원 통합학교 겸임 발령을 만들어내고 겸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뭐 원장으로, 교감 선생님은 원감으로 이렇게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수당이 신설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행정 쪽은 수당이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뭐 일어나는데 없다는 것은 그것이 그래 당장 해소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행자부의 이 수당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노력을 했고, 근래에 와가지고는 그 행정부 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까지만 했습니다. 뭐 그 결과를 내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사실상 일을 하는 곳이 어떤 겸임 수당이나 하는 것을 뭐 이걸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뭐 당장이라도 집행하겠습니다. 뭐 그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도 뭐 우리 교육감 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수당 규정이 신설되도록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면 그거 제가 먼저 할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자체적으로 집행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뭐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뭐 벌벌 떨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이야기합니다. 예. 교육노조는 오랫동안 지방 공무원의 어떤 뭐 차별적인 현장의 문제, 또 제도 개선 이런 사항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학운위의 그 구성위원들의 교원위원, 지역사회위원, 학부모위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직원이 지금 부재입니다. 선거권만 부여되어 있지 또 비선거권은 또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또 국회 들어와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또 안민석 의원이 또 발의를 했습니다만, 교원위원을 교직원위원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사를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행정실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운위에 의결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는 행정실 책임자가 간사 역할에만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유치원장 또는 학교장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을 교육감님께 재차 요구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나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내가 가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서로 토론을 하고 이 대화와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면 교원위원, 법적으로 교원위원이 교직원위원으로 바뀌고 나면 이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직원도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실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맡는 것과 실장이 아닌 뭐 행정실 직원이거나 또는 교사가 그것을 맡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간사가 행정실장급이 간사가 되어야 어떤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에 대한 집행력의 어떤 그 위상도 나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학교 운영위원회의 어떤 그 진행되는 과정이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으로 봐서 현행 규정에는 행정실의 책임자가 의결권하고 관계없이 그 회의에 구체적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회의가 반쪽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행정실장이 간사로 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어떤 위상이나 또는 그 행정실의 어떤 참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이 그 학교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법령으로 교직원 위원해서 직원도 운영위원회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뭐 예컨대 행정실장이 그 학교 운영위원의
그 위원으로 참여하고 뭐 그러고 났을 때는 행정실 직원이거나 또는 교원이 그 간사를 해도 나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나는 실장이 간사로 참여해 줄 것을 난 오히려 우리 실장님들에게 좀 간곡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운영위원회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짧은 시간에 교육감님하고 또 우리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또 다른 질문들 또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교육감님하고 또 제가 한번 만나서 제가 또 교육감님을 설득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고 각급 학교 근무 우리 조합원들이 학습 휴가가 4일로 신설되는 그 과정에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발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지금 8월 3일 날 공포가 돼서 시행되고 나서 지금 현재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청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도 학습 휴가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고 전국 최초로 시도교육청 위원장들께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했습니다만 평생교육법에 임용권자가 학습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또 하나 무거운 숙제를 하나 드리자면은 작년에 발의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또 교육감님이 이런 시일 내에 교육감 입법 발의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게 학교 기관만 하고 학교가 아닌 기관이 빠진 게 우리가 입법 실수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뺄 때의 그 어떤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교원 교육 공무직과 우리 이제 지방 공무원 직종 크게 이제 세 개의 직종이 교원하고 교육 공무직은 또 학습 휴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개교 기념일 재량 휴업일에. 그러나 이제 지방 공무원만 이 제도가 없어서 차별이다 해서 이제 발의를 전국 우리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가지는 소외감을 점차적으로 씻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래 하십시다. 네. 지난번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원 입법 발의가 지금 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뭐 임용이나 인사나 뭐 이런 사항들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그 모 의원하고 추진을 하다가 막 그게 가로막혀서 다시 이제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려서 교육감 입법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안도 뭐 의원 입법 발의가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또 교육감님께 각별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다음 달에 1월 2일 날 우리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다음 달에는 입법 발의를 좀 교육감님이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고 지난번에 사실은 내가 좀 그때 이제 금방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좀 서운했죠. 왜 이런 거를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뭡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일이 하는 데 대해서 그때 사실은 이제 내가 서운하긴 했는데 뭐 인사나 어떤 근무 근태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제 것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해주셨고 학교 근무자와 기관 근무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데 대한 뭐 근거를 차단했다고 하면 그 부분 나중에 우리끼리 또 뭐 이렇게 검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뭐 불합리한 요소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하겠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문 8번째 소수직렬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 공무원 소수직렬들은 뭐 사서도 있고 전산도 있고 식품위생도 있고 보건도 있고
특히 이제 소수직렬들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현재 복수 정원을 지금 두고 있고 우리 소수직렬 조합원들은 단일화를 전문직렬 단일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전문성을 높여서 가는 것이 맞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제 한편 인사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량권을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한 길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하나가 딱 막혀버리면 이제 못 가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가. 내가 좀 더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네. 여성 공무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연가병가, 워낙 이제 소수다 보니까 이분들이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업무 공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 확대가 좀 시급하다.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학교 정원도 조금 늘려줘서 소수직렬들이 학교 가서도 좀 근무할 수 있는 정원 확대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저도 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국적인 평균, 현황,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도만의 특징적인 사업,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나도 이번에 그 내용을 쭉 봤더니, 사서직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상위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마 이 교육감의 의지가 또 일정하게 그 부분은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우리 행정 수요, 자꾸 이제 기관이 신설되고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만 해도 막 기관 신설되는 것을 보면 참 이게 수요가 막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유보 정원도 거의 딸랑딸랑 막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이러다가 참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직렬 간에 어떤 정원을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정도 있는데, 또 자꾸 이제 줄어드는 직렬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 직렬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것이 있으니까 또 그것이 강력한 저항 어떤 행태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것이 언제나 서로 밀고 땡기고 주고받고 막 하는 어떤 과정이 그 자체가 저는 활발한 하나의 정치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직렬을 좀 더 늘릴 수밖에 없는 데 대해서 조합 쪽에 설득하고, 또 조합은 이 직렬은 이런 의미에서 더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또 끊임없이 주장하고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합의를 타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 부분 시설관리 운전 조리 직렬 정원 감축 계획을 작년에 또 시행을 하면서 한 차례 한번 우리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 부분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작년 5월 8일 날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일단 상반기 노사협의회에서 운전조리직렬도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었습니다만, 특히 시설관리직렬에 계시는 우리 조합원들이 또 특히 우리 노동조합에서 1교 1시설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인력 탄력성을 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일정 부분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770명 정도 되는 현원은 유지할 수 있도록
작년 상반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원이 한 720명 정도, 70명 정도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 정렬에 계시는 분들 또 퇴직 러시가 또 앞으로 일어날 텐데 한 770명 그 현원 정도는 신규 채용을 통해서 그 정렬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교육감님 요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행정실 업무 경감의 시설 행정사무 관련한 연수원의 교육 과목 개설도 해서 참 풍선 효과가 있어서 이쪽을 느리면 이쪽이 찌부러져야 되는 이제 이런 어려움은 존재하는데 솔직히 이 시설 관리 쪽이 현안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물론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이해관계에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생각이 되면 노조에서는 당연히 또 그 부분은 저항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이 통학버스 운영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계속 밖으로 주어버리는 것도 또 이제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영역이고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원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나는 참 노사가 서로 끝까지 가지 않고 어느 선에서 양보하고 합의하는 그 정신이 나는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거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약속해버리고 나면 이제 물러날 수가 없어져 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최선을 다하되 서로가 좀 더 배려하고 그 선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그 주장하고 양보하고 하는 것을 계속 어떤 관계의 문제로 교섭의 문제로 노사의 신뢰의 문제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리 하십시다. 외부 용역을 주거나 또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이제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시설관리직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데 문제가 지금 서서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규직 공무원이 그 학교를 희망해서 내신을 내서 가고 싶은데 정규직 공무원이 오히려 그 정원을 우리 정규직 공무원 정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이 인사를 원만하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그 정도 현행 유지는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수직렬 관련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각별히 또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의 역점을 또 두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원하고 김해 도서관과 다르게 또 평생학습과가 아직 신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신설, 그 다음에 요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서관은 기간 특수성이 있어서 불특정 다수가 기간에 도서관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야간 근무라든지 주말 근무에 따른 우리 또 사서직뿐만이 아니라 또 도서관 근무하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업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노조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당장 마산도서관에서 평생학습과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깊이 고민을 해보지는 못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되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창원도서관, 김해도서관은 지금 우리가 3급 관장인데 마산도서관이 이제 4급 관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생학습과가 신설이 되었을 때 규모가 그리 되면 이게 또 기관장 직급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싶기도 하고 또 공간 자체가 마산도서관 워낙 열악해가지고 늘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도 되고 해서 그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싶습니다. 사실 교육지원청에 전산직 공무원들이 7급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지금 이제 우리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 회자되고 있는데 군단위 교육지원청의 전산직 7급 1명을 가지고는
업무에 좀 추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렬 군단위 교육지원층에도 조금 정원을 요청드리고, 그 다음에 전산직이 지금 학교 현장에도 배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전산직이 필요한 학교가 뭐 진짜 1000개 학교 다 필요하진 않을 거고, 필요한 학교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좀 전산직이 그런 일이 많은 학교가 뭐 예를 들어서 그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분야가 많이 이제 운영되는 학교가 있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아무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시군교육청의 교육지원청의 전산직 한 명으로는 일이 버겁다.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할 그런 시간을 교육감 입장에서 판단할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그 정원을 늘려서라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워낙 상대성이 있는 분야라서 또 한 직렬을 그렇게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직렬에서 또 우리도 군 단위에 뭐 한 명밖에 없는데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일이 꼭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데는 뭐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그 직렬 재정비 문제는 뭐 인원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2015년도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상반기 노사협의회 2016년도 3개 부서장과의 토론회를 통해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마지막 직렬 재정비 시행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작년 상반기 노사협의회에서 수요조사라든지 조금 전향적인 추진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조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노력이 많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직렬 재정비라 하는 이런 부분에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일단 나름대로 합의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지에 조금 달려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직렬 재정비라는 뭐 노사가 합의가 된 사항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은 뭐 있을 텐데 그 부분도 그냥 어려우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이제 뭐 조합 노조 쪽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교감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끝으로 우리 교육감님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경남교육청 공무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교육감님의 소신과 의지가 무엇인지 끝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있는 관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서로 간에 있어서 신뢰와 소통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대화와 설득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 그리고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 노사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조금씩 향상되는 그런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무술련 술 좀 줄이십시다. 고맙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질문한 사항들은 각별히 우리 부서장님들께 조금 지시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좀 돼서 노조하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약속.